때보다 약 3분의 1씩 확연히 줄어든 유해물질. 그렇습니다. 제품에서 나온 냄새가 사라질 정도로 충분한 환기만 한다면 우리의 건강은 거뜬히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전자제품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나오는 구입 후 약 2, 3개월 동안은 사용 시 무조건 창문을 열어두며 장시간 작동시키는 것들은 3시간에 한 번 정도의 비율로 약 2, 30분 정도의 환기를 하는 것이 필수. 그리고 새 전자제품을 받은 즉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으면 유해물질의 양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전자제품은 한 번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말고 좁은 공간에서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은 피할 것. 또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코드를 빼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 가전제품의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당신의 습관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참 새집 새차 증후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새 전자제품 증후군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저는.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새 거 받으면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거에 들떠 있었지. 그 지금도 뜨끔한 게 왜 새 거 딱 받으면 막 와! 그러면 뭐 온도가 높은 곳에서 전자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더 위험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 오염물질 방출량은 온도 또 습도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고 또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실내에서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그 농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인체에 아주 큰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온도가 상관이 있구나. 아니, 그러면은 헌 전자제품은 좀 괜찮은가요? 안전한가요? 새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오염물질 방출량이 좀 적지만 아까 그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전원을 뽑아놓지 않고 있다 하면은 새 것만큼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오염물질 방출량이 상당히 방출되는 편이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이 이야기는 2007년도에 발생한 실제 사건입니다. 저 재밌지? 그날 밤 도원이와 남이 남매는 여느 때처럼 단둘이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귀여워. 엄마 오늘 몇 시간데? 재밌어요. 엄마? 프로그램 절정일 때. 오늘도 늦게 오시겠지 뭐? 알기만 있네 집에. 착하네 그래도. 떡국 집어 먹어? 오빠. 잘생겼다. 식당 일을 하던 엄마가 늘 밤늦게 귀가하는 탓에 도원과 남이 남매는 그날도 단둘이 단촐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막 뒷정리를 하려는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불안하죠? 아이고. 그만 상을 치우다가 넘어지고만 도원. 아프겠다. 가졌다. 도원이는 넘어진 여파로 상처까지 입고 말았습니다. 오빠 피! 괜찮아. 저기 가서 반창고 좀 가져올래? 그런데 마침 그때 남매의 집에는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여보세요? 바로 엄마였습니다. 있잖아, 오빠가. 엄마, 언제 오세요? 엄마 오늘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왜? 집에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야. 지금 남이랑 밥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밥 먹은 상 싱크대 옆에 꼭 가져다 놓고 10시 전에는 꼭 자야 된다. 남이도 꼭 데리고 재우고. 알았지? 네, 엄마. 그렇게 언제나처럼 엄마와의 통화를 마친 남매는 약 2시간 후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하고 있었습니다. 10시다. 남이야, 이제 빨리 자자.
엄마 오니까 빨리 자자. 알겠지? 응, 코 감고. 아, 아빠네요, 아빠. 예, 오빠가 아니고 아빠. 남이가 벌써 잠들었나 보네? 어머머머. 응?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지만 늦도록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집에서 잠들기란 쉽지 않으니 남매는 이윽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아, 위험한데. 바로 그때 아까 다쳤잖아. 그만 발을 헛디뎌 침대에서 넘어지고만 도원. 오빠 괜찮아? 오빠 괜찮아. 우리 빨랑 가서 자자.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윽고 한참을 장난을 치던 남매가 다시 어렵사리 잠자리에 들었는데 장난칠 나이인데 엄마 생각을 해요. 잠시 되게 후 의젓해요. 동생 남이는 잠들었지만 도원은 약간의 복통을 느끼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탈났나? 저 땀나는 거 봐요. 그래서 복통을 달래고자 약을 먹고는 다시 잠자리에 든 도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일을 마친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안심하시겠죠. 다행히도 도원, 남이 모두 고온이 잠든 듯 했습니다. 이제 좀 잠이 들었구나. 이거 불안한데.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다음 날 아침 숨진 채로 발견된 도원. 어린 소년이 죽음에 이른 까닭은 바로 사소한 부상이 불러온 엄청난 결과 때문. 그렇다면 도원이 목숨을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안타깝다. 장영란 씨가 정말 가슴 아프게 화면을 보고 계셨는데 그렇게 의젓하던 도원이가 목숨을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저 나이 많은 제가 그 어린 친구가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중간에 먹었던 약. 약이 잘못된 거죠. 표시 안 해줬구나, 그 약에다가. 약이 왜요? 어머니가 불면증에 시달릴 때 가끔 먹던 수면제를 잘못 복용했다든지 뭐 그런 방법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은 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쓰던 약을 다시 쓸 때는 이렇게 표시해놓으라는 교훈을 종이한테 표시하고 그래. 정답은 진통제 혹은 상처 치료제 대신에 수면제를 잘못 복용했다. 오늘따라 요란하게 등장한다. 아이고 참나. 갑니다. 두 번째 실수가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침대 위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서 그 침대 틀에 배를 부딪혔잖아요. 그렇죠. 근데